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부터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보시면 2023년 6월 28일이죠. 자, 삼성 SDI 국내 생산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공개한다. 자, 기다리던 헤드라인입니다. 수원 연구소 내 파일럿 생산 라인 최근에 가동이 들어갔다. 이르면 29일 내일 창립 53주년 기념식 때 보여줄 듯. 자, 상반기 공개 약속은 지킬 것이다. 목표는 2027년 양산 가속화가 목표다. 자, 빠르면 당장 내일이고 느려도 상반기 초에는 공개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거죠. 자, 지금 투자 위험 딱지가 달려 있고 투자 위험이 이제 해제되더라도 한 단계 낮춰서 투자 경고로 넘어가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현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크게 받고 있는데, 조정을 받은 뒤에 이런 재료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기다렸던 조정이라던가 아니면 뭐 조정은 나와줘야만 한다,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좀 다뤘었던 거죠. 호재를 호재로 받아들이려면 기대감이 일부라도 빠져 있어야 됩니다. 기대감이 가득 찬 상황에 여기서 또 호재 재료가 나온다, 그러면 상승의 폭이 적을 수밖에 없죠. 고점에 나오면 재료 소멸, 이런 뉘앙스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삼성 SDI가 시제품을 공개한다 라는 것은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황화리튬이 포함된 이 고체 전해질에 대한 내용이겠죠. 자, 수년 전부터 함께 연구를 해왔던 전고체 배터리고 삼성은 황화물계 딱 하나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삼성이 소규모 생산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소규모 생산이 아니라면 세계 최대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밖에는 현재로서는 동반할 기업이 없다라는 겁니다. 레이커 머티리얼즈의 황화리튬은 특허를 현재 보유하고 있을 뿐, 뭐 테스트 과정이라던가 시제품 공급, 뭐 그런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아직 검증받지 않은 기업이고 기술력은 좋지만, 자, 그래서 이 삼성 같은 대기업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업과 겸상하지 않습니다. 그 검증까지는 수년이 걸리고요. 삼성이 시제품을 만드는 데까지 수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타 기업들은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삼성 SDI라는 국내, 해외를 막론하고 공급망을 확보해 놓은 완벽한 고급사와 전고체 부문 함께 성장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제조 기술 특허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주요한 내용은 내용이 너무 길고 방대하기 때문에 좀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황화 리튬 분말과 그리고 오황 화인 분말 등등, 자, 이런 것들이 고체 전해질에 필요하고 두 개의 분말을 혼합 후에 지르코니아 볼을 이용해서 기계적 밀링을 하고 회전 속도 뭐 600 rpm에서 45시간 동안 분쇄해서 혼합물을 얻는다. 이후에 뭐 80도씨에서 뭐 3시간 동안 건조하고 분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황화물 고체 전해질 분말을 얻는 형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설명은 좀 복잡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자면 자, 각 소재의 분말들을 혼합하고 이후에 분쇄 그리고 건조를 통해서 최종 황화물 고체 전해질 분말을 3마이크로미터를 얻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고객사가 고순도의 황화리튬만을 이렇게 납품을 해준다라면 고체 전해질은 우리가 알아서 만든다 이겁니다. 삼성 SDI가. 자, 이전부터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국가 주관 연구개발 참여를 같이 해왔고, 그리고 파일럿 라인 준공 완료와 스페셜티 케미컬의 인적 분할, 재상장 시기가 맞물리는 것,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시제품을 공급했던 기술력을 봤을 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황화리튬이 주요 고객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주요 고객사가 될 가능성이 역시나 높다는 겁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당연히 기술력이 좋다, 특허도 출원하고 하고 있으니까 기술력이 좋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으나 아직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만약에 눈독 들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수가 단독으로 꽤나 해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투자 위험 딱지가 아직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해제 요건, 판단일이 언제냐, 최초 판단일은 6월 30일입니다. 금일 6월 28일로
2거래일 남은 거죠. 이번 주 금요일에 최초 판단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요 세 가지 사항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그 다음 날 금요일이 30일이니까 월요일에 해제가 되는 거죠. 거래일에.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판단일의 5거래일 전 6월 30일에 5거래일 전은 6월 23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단일 종가 15일 전날 15일 전날은 6월 9일입니다. 거래일 기준이기 때문에. 자, 보면은 자, 일단 6월 23일 종가 33만 8,500원이고요. 자, 여기서 60% 이상이 얼마인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만 8,500원 곱하기 1.6을 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가격이 되는 거고요. 이 가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요 이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54만 1,600원 이하여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15거래일 전 6월 9일이면 이때네요. 종가 23만 8,500원 23만 8,500원보다 100% 이상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하면 되겠죠. 자, 47만 7,000원 첫 번째 54만 1,600원 두 번째 47만 7,000원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최근 15거래일간 종가가 최고가여선 안 된다. 자, 근데 현 주가 어떻습니까? 30만 5천원. 지금 계속된 가격 조정으로 꽤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투자 위험 해제는 기정사실이라고 봐야겠죠. 자, 근데 여기가 분할 매도의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투자 위험이나 경고 같은 경우에는 늘 힌트가 된다라고 하는데, 자, 최저 조건이 현재까지 이거죠. 이거 종가 43만 6,500원 43만 6,500원 15거래일 중 최고가, 요게 가장 현재까지 낮은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가 30만 5천원인데 43만원까지 올린다고 하더라도 투자 위험은 해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3만원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일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반등을 연출할 수 있다. 투자 위험이 기정사실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판단일에는 투심이 살아나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물론 예단하고 매매해서는 안 되겠죠. 가능성은 높지만 근거를 추가로 포착하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거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저항을 어디에 받는지 확인하고 매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차원적으로 최저 기준이 43만 6,500원이니까 이하니까 그 부근의 매도를 걸어놔야겠다가 아니라 저항이 어느 자리인지, 당일 거래가 상대적으로 어느 자리에서 많이 일어났고 그때의 추세는 어땠는지 확인하고 매도 타점을 잡으면 단기간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길인 거죠.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전량 매도보다는 분할 매도로 리스크를 먼저 줄여놓고 명확한 지지대를 확인하고 저점이라는 근거를 포착했을 때는 분할 매수로 다시 비중을 늘리는 것이 트레이딩의 본질이자 단기 고수익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2764-3885로 이수라고 문자메시지 남겨놓으시면 각각의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 함께 설명드리고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삼성 SDI 특허 관련해서 이수가 어떤 부분에서 유리하고 어떤 부분은 애매모호한지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화학도 마찬가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움직임에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파악하면 시장의 심리를 파악할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하나의 힌트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여전히 따라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분사된 사업 부문을 시장이 이제 받아들였는지, 이게 가장 큰 힌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현 이수화학은 오직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수화학도 시장이 판단하는 대로 대응 전략 세세하게 설명드리고 매도가 깔끔 명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도 짧게 잠깐 보자면 이렇게 쭉 상승 고공행진을 이어오다가 주가가 조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에
지지 받던 날 요 자리에 지지를 받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횡보세로 접어들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같은 자리에 오늘도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 부근에 매물이 또 쌓이고 있고요. 자, 투자 위험 해제에 가까워져 있는데 이때 지지대를 구축하고 있다. 수차례 지지가 수렴됐고 이렇게 지지대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앞자리가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리가 무너지면 20만원대로 내려가는 거죠. 앞자리가 바뀌면 투심이 꽤 위축되고 불안정해지면서 수급이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이 자리는 지켜줘야 투매 물량이 안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이 자리에 지지를 받는지, 매물이 나오면서 이 지지대를 맞닥뜨리는데 거래를 동반해서 만약에 이 자리를 또 한번 지켜준다 라고 하면 오히려 하나의 매수 근거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현재가 분할을 전제로 매매를 했을 때는 수익이 가장 유리한 구간입니다. 매도의 근거와 매수의 근거가 함께 나오고 있는 자리니까. 자, 상단에 전화번호로 이수라고 문자메시지 남겨놓으시면 바로 연락드려서 어떤 대응을 해야 수익이 극대화되는지 세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등주 종목 추천과 여러분이 급등주를 찾아내는 가장 큰 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아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고점 매도 타점 말씀드리고, 현재 2023년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급등주 추천과 종목 선정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전반기까지는 작년에 이어서 2차전지가 광풍이었습니다. 태만의 어떤 종목이든 2차전지는 한 번씩 급등이 나와줬었죠. 자, 그래서 개인들은 유망해 보이는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2차전지 종목들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기대감의 급등세가 가파랐던 만큼 거품이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었는데, 이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기에 나섰던 2차전지가 다시 질주하는 시점이 2023년 하반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반도체가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것이냐, 2차전지가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것이냐 의견이 분분한데, 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세계 경제의 관심을 파악하는 거죠. 파악하면 되는 거죠. 세계 경제가 어디에다가 더 큰 자금을 들이붓고 있는지.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 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동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 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